우리의 뇌는 두개골 속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유리의 뇌는 두개골 속의 작은 우주와 같습니다.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죠. 마치 비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고궁과도 같습니다.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죠. 마치 비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고궁과 도 같습니다.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는 이 네트워크는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함께 작동하는 이 네트워크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복잡함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복잡함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꿈 모든 것이 이 복잡한 기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보석처럼 소중하고 거대한 박물관처럼 지식과 혁신의 보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의 생각이, 감정, 기억, 꿈 모든 것이 이 복잡한 기관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보석처럼 소중하고 거대한 박물관처럼 지식과 혁신의 보물로 가득 차 있죠. 의식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기억과 학습의 비밀이 풀리는 곳. 마치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탐험가처럼 과학자들은 인간 두뇌의 미스터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 시대 집현전 학자들처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 연구의 약속입니다. 과학적 발견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 과학계의 블루오션과 같은 기회입니다. 인간 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인 구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두를 생각해 보세요. 쭈글쭈글한 호두 껍질은 뇌의 주름과 같습니다. 이제 뇌를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아래쪽에는 뇌관이 있습니다. 이는 원시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기능을 제어합니다. 뇌관과 소뇌를 감싸고 있는 대뇌가 있습니다. 대뇌는 뇌의 가장 크고 가장 발달된 부분입니다. 마치 호두처럼 쭈글쭈글하고 복잡한 표면은 수많은 뉴런들이 자리 잡고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뉴런들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반구는 뇌량, 촐푸스, 찰로숨이라는 신경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반구는 외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젓가락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작용하는 것이죠. 각 반구는 특정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논리적인 사고, 언어 능력 등에, 우뇌는 창의적인 사고, 예술적 감각 등에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처럼 각기 다른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복잡성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뉴런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억 개의 이 특수 세포들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이는 뇌의 모든 기능의 기초입니다. 시냅스는 두 뉴런 사이의 연결 지점으로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기적 신호가 화학적 신호로 변환되는 곳이죠. 마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통역사처럼 말입니다. 정의 신호가 축삭돌기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불리는 화학적 메신저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각 신경 전달 물질은 고유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신경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의 이 복잡한 주름과 화학 신호 아래에는 비밀스러운 언어,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제어하는 전기 교향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이 전기 교향곡은 우리 뇌 활동의 핵심이며 우리의 의식적 경험을 안내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마치 지휘자처럼
이 정의 자극은 우리를 삶으로 이끕니다. 정명훈 지휘자가 복잡한 음악 작품을 지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뇌의 정의는 이온이라는 하전 입자가 뉴런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면서 생성됩니다. 마치 작은 배터리들이 끊임없이 충전되고 방전되는 것과 같습니다. TV 리모컨의 배터리처럼요, 뉴런이 주변 뉴런들로부터 강한 자극을 받으면 일련의 사건들이 촉발되어 활동 전위라는 정의 자극이 생성됩니다. 이는 마치 전선을 통해 흐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처럼요. 뇌전도 줄여서 EEG라고 부르죠. 뇌의 전기적 활동을 보는 검사입니다. 마치 뇌 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EEG를 통해서 우리는 뇌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뇌파의 복잡한 리듬을 이해할 수 있죠. 마치 삼바, 왈츠처럼 각각의 리듬이 다 다르듯이 말입니다. 사물놀이의 장단처럼 다양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20년대에 개발된 EEG는 이제 신경과학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청진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신경과학의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적응하며 마치 강물이 흐름을 바꾸듯 새로운 경험에 따라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개인의 변화와 뇌 손상 후 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리타 레비몬탈치니 박사가 새로운 길을 개척했듯이 신경가소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 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한다면 우리의 사고력, 정신건강, 그리고 뇌 손상 후 회복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끊임없는 연습으로 완벽한 점프를 완성하는 것처럼요.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 예를 들어 바둑이나 장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하면 뇌의 연결망은 더욱 강화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뻗어나가며 성장하듯 새로운 연결망 또한 생성됩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메신저들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뇌의 화학 우체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냅스라고 하는 작은 틈을 통해 신경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죠. 어떤 신경전달 물질은 흥분성입니다. 이런 물질은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가 전기자극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 말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은 억제성입니다. 이런 물질은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마치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의 볼륨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은 꽤 유명하죠. 행복 동기부여, 만족감 같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먹거나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바로 도파민이 활약하는 순간입니다. 글루타메이트나 가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 척처럼 덜 유명한 신경 전달 물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 기능에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의 주요 흥분성 및 억제성 전달 물질로서 마치 개그 콤비처럼 하나는 속도를 높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합니다. 뇌에는 복잡한 신경 전달 물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마치 김밥 속 재료처럼 다양한 요소들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 섬세한 균형이 바로 우리 뇌 기능의 핵심입니다. 마치 정명훈 지휘자가 이끄는 서울시향의 완벽한 교향곡처럼 화학 메신저들이 조화롭게 작용하여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합니다. 모든 악기가 제때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상상해보세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
이 뇌교양곡은 마치 록 페스티벌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조화로운 멜로디 대신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이죠. 결국 다양한 신경 및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이죠. 추억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고 지식을 쌓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김홍도의 풍속화처럼 말이죠. 뇌는 경험을 조각하는 숙련된 장인과 같습니다. 석굴암의 불상처럼 정교하게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기억으로 변환시킵니다. 마치 소중히 간직해온 보물처럼 우리는 그 기억들을 꺼내어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다층적인 세계입니다. 마치 김치처럼 여러 재료와 숙성 과정을 거쳐 풍부한 맛을 내듯이 말이죠. 각각의 기억은 고유한 특징과 저장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헨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작품처럼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지금까지도 폴란드 사람들의 집단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것처럼요. 마치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감각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감각 기억의 몇 초 동안만 저장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명동 거리에 북적이는 인파나 갓 내린 커피 향처럼 말이죠. 단기 기억, 즉 작업 기억은 마치 메모장처럼 기능합니다. 마치 스타니스 와프 비스피안스키가 스케치와 메모를 위해 사용했던 것처럼요. 흡사 우리나라의 박숙은 화가가 그림을 구상하며 메모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나 쇼핑 목록을 외우려고 할 때처럼 제한된 정보를 잠시 동안 저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주문 번호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의식, 이 마법 같은 자각은 아마도 인간 뇌의 가장 큰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의식, 이 마법 같은 자각은 아마도 인간 뇌의 가장 큰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의식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지만 의식이 뇌의 특정 부분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식의 메커니즘은 아직도 심도 있는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지만 의식이 뇌의 특정 부분 하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며 각각의 소리가 모여 풍부하고 복잡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악기들이 함께 연주하며 각각의 소리가 모여 풍부하고 복잡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 바로 인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뇌의 진정한 힘이죠. 인지 덕분에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꿈도 꿀 수 있습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치듯이 말이죠. 전두엽 피질, 전두엽 픽질, 우리 뇌에서 가장 발달된 부분인데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예를 들면 정명훈 지휘자처럼 전두엽 피질은 우리 뇌의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을 조절하고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유지하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전투를 지휘하듯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감정, 우리의 느낌이 격렬하게 흐르는 것, 우리의 생각을 물들이고 행동을 이끄는 것, 이것은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치 김치가 한국인의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처럼 말이죠. 변형계,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상호 연결된 뇌 구조의 복잡한 집합체는 감정을 처리하고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장고처럼 여러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감정 생활의 지휘자 메스트로가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편도체, 변연계에 있는 작은 아몬드 모양의 구조는 우리 뇌의 감정적인 수호자처럼 기능하며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감시하여 위험이나 보상 신호를 찾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집 지키는 개처럼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자세로 주변을 살피는 우리 마을 이장님처럼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결되도록 함께 일하고 그룹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울 뉴런 시스템은 우리가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의 세포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감과 사회적 이해의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능력은 거울 뉴런 덕분입니다. 야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모든 순간을 경험하며 마치 경기장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거울 뉴런에 의해 제어되는 이러한 경험은 다른 사람의 행동, 의도 및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족과 함께 추석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우리의 공감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우리의 감각, 눈, 코, 귀와 같이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창문과 같습니다. 이 창문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명동 거리의 활기찬 모습이나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강남의 불빛처럼 말이죠. 이 모든 정보들은 특별한 경로를 통해 우리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각 경로는 각기 다른 느낌을 전달합니다. 마치 김치의 매운맛을 느끼거나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처럼요. 이 경로는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그리고 피부에서 시작하여 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 정의 신호는 우리 신경계의 언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감각이라고 여겨지는 시각은 세상에 대한 생생하고 자세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마치 마음의 창과 같아서 광활한 밤하늘부터 꽃의 섬세한 아름다움까지 주변의 아름다움과 복잡함을 드러냅니다. 마치 시인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은 주변 세상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마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에서 인지까지의 여정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눈은 빛을 포착하여 뇌가 이해할 수 있는 정의 신호로 변환하는 놀라운 생체의 공학적 경이로움입니다. 마치 영화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눈은 세상을 우리 의식의 스크린에 투영하는 영사기와 같으며 우리만의 개인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동공 뒤에 위치한 투명한 양면 볼록 구조인 수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눈 뒤쪽의 빛에 민감한 망막에 집중시킵니다. 마치 카메라 렌즈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셀카를 찍을 때처럼 완벽한 각도를 찾아 진정한 사진 전문가처럼 말입니다. 마치 인생샷을 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 경험이 새겨지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으며 잠재력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전적 유산은 우리의 인지 능력, 재능, 그리고 특정 정신 질환에 대한 취약성을 형성합니다. 마치 집의 기초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즉 우리 몸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지침을 담고 있는 DNA의 작은 조각들은 분자 과정의 교향곡을 지휘합니다. 신경 회로의 발달,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그리고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관장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삶의 멜로디를 결정짓는 음표와 같습니다.
바흐의 멜로디, 랜들러 춤곡의 리듬 또는 현대적인 힙합처럼 당신의 유전적 소인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뇌의 청사진과 같지만 유리우의 유전자는 노어의 청사진과 같지만 우리의 환경, 즉 임신 초기부터의 모든 경험은 유리우의 환경, 즉 임신 초기부터의 모든 경험은 뇌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형성하고 연결을 만들며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노의 복잡한 세부 사항을 형성하고 연결을 만들며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리석 블록 앞에 서 있는 조각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돌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최종 형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틸만 리멘슈나이더와 그의 후기 고딕 양식의 나무 조각상들이 형태를 갖추기 전과 같습니다. 대리석 블록 앞에 서 있는 조각가를 티터 올려 보세요. 그 도루의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최종 형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틸만 리멘슈나이더와 그의 후기 고딕 양식의 나무 조각상들이 형태를 갖추기 전과 같습니다. 조각가의 끌은 예술적 비전에 따라 돌을 다듬어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조각가의 클은 예술적 비전에 따라 돌을 다듬어 숨겨진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부터 우리의 관계, 직장에서의 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은 우리의 관계, 직장에서의 도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은 우리 뇌의 조각가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우리 뇌의 조각가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일부 연결을 강화하고 다른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일부 연결을 강화하고 다른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유전자와 환경 사이의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유전자 환경 상호작용이라고 하며 인간 두뇌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인간 두뇌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유연성과 평생 동안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유령성과 평생 동안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우리의 뇌 여행이 끝나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광활한 복잡성, 그 정교한 구조,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의 경외감을 느낍니다. 뉴런과 신경 전달 물질의 복잡한 춤에서부터 다양한 뇌 영역의 조화로운 활동에 이르기까지 뇌는 마치 지휘자처럼 작용하여 우리 인간 경험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생물학적 과정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마치 장고 명인의 현란한 손놀림처럼 뇌는 우리의 감각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안내합니다. 마치 바둑 기사가 다음 수를 신중하게 생각하듯 뇌는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뇌의 유연성이 평생 동안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경험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마치 김장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깊은 맛을 내듯 뇌도 경험을 통해 성숙해집니다. 이 놀라운 적응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험이 우리 뇌 구조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가 누구이며 누가 될 수 있는지를 형성합니다. 뇌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섬세한 분놀림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냅니다. 우리 뇌의 세계를 탐험하는 이 여정은 유익했지만 이는 단지 수많은 미스터리의 표면을 살짝 맛본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연구를 계속하고 지식의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여 뇌의 나머지 미스터리를 밝혀내도록 이끌 것입니다. 마치 장영실이 치구기를 발명하여 가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듯이 우리도 뇌의 비밀을 풀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뇌 연구의 미래는 새로운 발견의 시대를 약속합니다. 우리는 의식의 비밀을 이해하고 심각한 신경 및 정신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고 뇌의 놀라운 적응력을 탐구하여 인간의 잠재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흡사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듯 뇌 과학의 발전은 인류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리고 다른 퇴행성 뇌 질환이 과거의 일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없고 오히려 이해받고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세상, 그리고 표적 중재를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정서 지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마치 허준이 동의보감을 통해 질병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 연구의 약속입니다. 건강, 행복, 자기 이해를 변화시킬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윤리적 고려사항과 인간 두뇌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뇌 연구에서 얻은 통찰력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과 기술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이러한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우리의 책임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분명 험난하겠지만 그 보상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통을 줄이고 인간의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이로움과 지식에 대한 갈증, 그리고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여정을 함께 나아갑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모두에게 평화와 사랑이 함께